36살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벌써 우승했어요. 이 감독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진 것보다 이제 잘하면 저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2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조 배터리 갈듯이 해가지고 하던 거 잘하는 애 데려와가지고 그냥 시키는 게 인상적이었고, 미체라고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전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 농구의 아버지를 흔히 네이 스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농구 코칭의 아버지는 보브 앨런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느바베큐 3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텐션들이 다 떨어졌어 이렇게 다. NBA 관련 유튜브들 많잖아요. 네, 네, 많죠. 저희가 사실 비교적 좀 후발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밖에서 보던 갈블리님이 볼 때 지금 참여하기 전에 밖에서 볼 때 느바베큐의 이미지는 어땠어요? 약간 아는 사람만 아는 약간 그런 채널 느낌이었긴 했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나름 제 주변에서도 약간 농구 얘기하는 지인들 말고 그냥 뭐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도 보는 사람 몇 명 있길래 제가 한 명 친한 친구 있어가지고 자랑 좀 은근슬쩍 하고 왔습니다. 그때 볼만 했었어요? 어때요? 다 그냥 반응 괜찮던데요. 재밌다고. 약간 팟캐스트처럼 틀어놓고 이렇게 할 일하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어제 구독자 Q&A 틀어놓고 하고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라디오 느낌으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너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한 지금 좋아하는 그 구독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편하긴 한가 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응 보면 그냥 스무스하게 들만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까지 클리블랜드 얘기 쭉 했으니까 클리블랜드가 잘 나가는 이면에는 또 좋은 감독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팀을 볼 때 팀의 정체성, 방향성 뭐 이런 거 보려면 사실 감독의 스타일을 보는 것도 또 하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감독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명장 앞으로 NBA를 이끌어갈 감독, 젊은 감독 중에 주목할 만한 감독은 누가 있으며 그 감독의 또 특징은 뭔지 전체로 감독 열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연길이 형은 레리 브라운 감독 제일 좋아하잖아요. 원래는 딘 스미스 감독이라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었던 감독을 제일 좋아하고요. 딘 스미스 감독의 제자입니다. 레리 브라운이.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NBA에서는 레리 브라운 감독 제일 좋아했고. 주목할 만한 최근의 젊은 감독 혹은 관심 가는 감독 누가 있습니까? 젊은 감독을 꼽으라면은 아마 그래도 지난 시즌 우승했던 조지 마줄라? 아직 30대예요. 이 감독은 36살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벌써 우승했어요. 이 감독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에 우도카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잘린 다음에 감독 대행을 할 때도 성적을 잘 내면서 파이널에 한번 갔었고, 그러면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사실 진짜 무명이었고 뭐 갑툭튀인데 이렇게 팀을 잘 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의 철학은 뭐예요? 이 감독은 약간 특이한 게 막 그 유럽 축구 같은 것도 보면서 막 유럽 축구 감독이랑도 교류를 하면서 막 그 축구에 대한 걸 막 받아들인다는데 저는 그게 축구를 안 보니까 그거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그 보스턴의 농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벌떼 농구라고 해야죠. 벌떼 농구. 막 스타도 있지만은 벤치도 막 이상한 애들도 잘 나와서 잘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강점이고요. 뭐 짧게 드라이브 앤 킥 그리고 외곽 슛. 지금 3점슛을 역대 가장 많이 던지고 있는 팀입니다. 가장 많이 성공시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대 메타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농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의 어떤 그런 것들마저도 접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가 보네. 보통은 유럽 축구 감독이 농구를 보면서 농구를 채용하는데 흔치 않죠. 네, 거꾸로예요. 거꾸로. 히니크 감독이 대표적으로 농구를 통해서 막 그 채용하고 이런 감독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다른 감독, 예를 들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에도 NBA를 보면서 또 NFL 보면서 채용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축구를 농구에 접목했다는 얘기는 난 처음 들었는데 내가 축구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 공격 숫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웃넘버 쪽 얘기예요. 보통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속공이라기보다 그 한쪽 코트에 이제 시프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선수 좀 많이 몰아넣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시작하고 뭐 약간 포지션 플레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랑 뭐 견져가지고. 소령님이 생각할 때 주목할 만한 감독. 그렇게 안 젊어도 괜찮죠. 뭐 알아서 하세요. 네네. 젊은 감독도 있는데 멤피스 감독, 클리퍼스 감독이랑 고민하다 뽑았는데 저 휴스턴 감독 이메 우도카 감독 뽑았어요. 일단 수비는 우도카 팀이기도 하고 좋을 요소가 많았어요. 원래 센군 이 선수도 이제 모블리 같이 로밍 디펜스 하고, 피지컬 너무 좋은 윙 3명을 같이 가고 있고 벤 블릿이랑 딜런 브룩스까지 있어서
압박도 좋고 이제 로테이션 너무 빠르고 뭐 이런 팀인데 근데 영입 자체가 일단 수비적으로 됐고 이제 선수를 잘 구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선수단 능력치도 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비 때문에 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공격을 15위 한 게 저는 약간 기적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치 보면은 이피션트 필드골 27위, 어시스트 29위, 슛도 못 넣고 패스도 잘 못하고 플레이 타입 봐도 뭐 잘하는 게 뭐 없다시피 하고 근데 이 팀이 공격 15위를 찍는 이유가 뭐냐? 일단 풋백을 되게 잘하고요. 트랜지션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몸뚱이로 할 수 있는 걸 되게 최대한 많이 하는 거고 몸뚱이로. 그리고 샷 클락 4초 남기고 쏘는 레이트 샷도 벤블리시 리그에서 거의 제일 많이 쏘거든요. 3위 아니면 4위.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몸뚱이로 일단 비벼보고 안 되면은 그냥 턴오버는 하지 말아라. 시간 왕창 써가지고 상대편 저기 리듬 다 깨지게 약간 지저분하게 경기 만들어라 이건데 상대 해보면은 진짜 짜증나요. 뭐 다 막은 거 같은데 시간도 다 거의 깎아 먹었는데 갑자기 샤클락에 슛 쐈는데 뭐 들어간다든지 뭐 되게 안 좋은 셀렉션에 풀업 점퍼 3점을 쐈는데 풋백을 또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런 거 몇 번 당하면은 경기 페이스가 되게 더티해져서 속공 나가고 싶은데도 이제 못 나가고 되게 이렇게 리듬이 엉키거든요. 이게 진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만 잘했으면 그냥 적당한 중하위권 팀일 것 같은데 공격도 15위로 어쨌든 저점방어를 했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이 강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몸뚱이로 하는 네네. 농구는 얼마나 또 선수들이 힘들겠어. 근데 그 선수도 그럴만해요. 저 아멘 탐슨이라는 선수 공격 리바운드 뛰는 거 한번 몰아서 보시면은 전 그런 선수 저 로드맨 이후에 간만에 봤어요. 저 리바운드를 진짜 네, 잘 잡고. 자기가 저기 놓친 거 막 공중에서 다시 잡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고 가진 것보다 이제 잘하면 저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승은 이제 결국에 이제 팀이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약간의 운과 선수의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의 애킨슨 감독도 브루클린 네츠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리그 거의 퇴출 상태 왔다 갔다 하던 그 디니디 이 선수랑 네. 디안젤로 러셀 2픽으로 이제 레이커스 뽑혀가지고 있다가 올 때 거의 뭐 1라운드 하이픽 한 장 맞고 거의 버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선수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찍힌 상태에서 러셀은 돌파가 안 되고 디니디는 돌파만 되는데 요거 두 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조 배터리 갈듯이 해가지고 성적 냈거든요. 그때 있던 선수들 몇몇 보면 되게 버림받거나 뭐 이렇게 이름 없는 그런 선수들이고 픽도 없어서 정말 미래가 없어 보였는데 그때 론데 홀리스 제퍼슨이라고 제가 전창진 감독님한테 퇴출당하신 그 선수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팀이 안 좋았는데 디니디 러셀 이거 갈아가면서 이 선수 두 명도 이제 가치를 올려놨고 그 선수들로 성적을 내서 이제 듀란트 어빙이 뉴욕 닉스를 안 가고 이제 내치러 와가지고 잠시나마 뭐 달콤한 꿈도 꿔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케니 애킨슨 감독도 되게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감독님이 한 분 있는데 일단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우리 갈블리님은 여전히 애킨스 감독? 아까 그 휴스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은 저도 휴스턴 되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벤블릿을 데려왔는데 벤블릿이 사실 그 막 레이트샷 쏘고 이런 거 토론토에서부터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던 거 잘하는 애 데려와가지고 그냥 시키는 게 인상적이었고 그 팀이 말씀하신 대로 풋백도 되게 잘 넣고 공격 리바 잘 잡고 또 많이 달리는 팀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게 이런 팀들이 플레이오프 가면 얼마나 잘할까 약간 하고 있는데 사실 플레이오프 가면서 아무래도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턴오버도 적어지고 리바운드도 팀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휴스턴이 올해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걸 약간 좀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이는 입장에서 잘 들었고요. 저도 브루클린 감독을 준비해봤었거든요. 근데 케니 애킨슨 감독 그 시절 브루클린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디안젤로 러셀이 또 브루클린으로 오면서 제가 경기를 거의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물론 3경기밖에 안 했지만. 근데 조르디 페르난데스 감독인데 이 감독이 원래 저희 팀 후보 감독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 교체하면서. 근데 이 감독을 제가 팔로우업을 안 하다가 이번에 디안젤로 러셀 오는 걸 보고서 약간 감명을 받았던 게 제가 전 회차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농구가 약간 드리블은 종방향으로 하고 패스는 횡방향으로 하는 그런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반대예요. 브루클린은 드리블을 약간 횡방향으로 좀 하고 패스를 좀 종방향으로 조금 하는 그런 농구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디니디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진입이 되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캠 토마스 진입 그 말 그대로 진입 자체는 잘하는데 아니라고 보고요. 오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팀이 차용한 방법이 이제 외곽에서 막 핸드오프랑 이런 디코이 액션 같은 걸 마구마구 돌려가지고 찰나의 틈이 나면 그때 그냥 슛을 바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지금 3점 슛 레이트샷 3점 슛 비율이 제일 높은 팀 중 하나고요. 근데 이게 또 나름 캠 존슨 뭐 이런 선수들이 잘 놓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다. 왜냐면 이 팀이 며칠 전에 미러키를 이겼어요. 근데 미러키가 뭐 부상자가 많이 있던 경기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비지로 이겨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디안젤로 러셀이 정말 잘하고 그 감독이 디안젤로 러셀을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때는 잘 기용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팀 방식대로 기용하다가 두 번째 경기 미러키 경기 때부터 이렇게 팀의 셋에 맞춰서 기용을 해줬는데 저 이때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디안젤로 러셀이 패스에서 정말 세팅만 맞춰주면은 좋은 까드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고 제가 감독을 볼 때 요즘 중요시 생각하는 게 리그 트렌드를 읽는 능력과 소통을 이걸 많이 보는데 그 케니 해킨슨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아까 했지만 트렌드 부분을 빼고 그 소통하는 감독이 되게 중요한 게 어느 정도 권위도 필요하지만 소통이 있는 게 그 케니 해킨슨이 브루클린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 슈퍼스타들 상대로 약간 권위로 찍어 누르려다가 슈퍼스타들의 반발에 의해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하고 클리퍼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하고 이러면서 경력을 쌓아서 클리브랜드 오면서 인터뷰를 했던 게 자기가 골스에 있으면서 선수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시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일단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미첼하고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전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11월에 뉴올리언스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주전으로 타이슨이라는 그 루키가 나왔는데 케니 해킨슨이 정말 반대했는데 코치들이 아니다 이 선수 주전으로 한번 뛰어보게 해보자 해서 케니 해킨슨이 코치들 말을 수용해서 주전으로 뛰게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타이슨이 16득점 11리바를 기록하면서 되게 활약했거든요 나름.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선수들과 소통을 하면서 권위를 잘 유지하는 그 밸런스를 잘 잡는 감독들이 요즘 시대에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케니 해킨슨 감독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지금 뭐 권위와 소통 얘기했지만 좋은 감독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최영규는 지금 보면 트렌드를 잘 읽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감독들이 진짜 명정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레드 아우백이라던가 펜 라일리라던가 위험성이 있잖아요. 선도한다는 거. 거. 그래서 성과를 내면은 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예전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밀러셀 이전에는 공격력은 최고, 수비력은 최악 이런 팀이었거든요. 예. 100점의 벽을 NBA 역사상 처음으로 넘은 평균 득점 처음 팀이 보스턴인데 같은 해 100점 100실점을 처음으로 하는 팀도 보스턴이었거든요. 실점이 사실 쫙 더 높았습니다. 그런 팀에 밀러셀을 데려와서 수비에 방점을 찍으면서 왕조를 만든 거고 사실 그전에는 식스맨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식스맨이 막 벤치로 나와가지고 막 벤치에서 득점을 해주고 막 흐름을 바꿔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전에 선수는 주전들 그냥 체력 보강해주고 나가서 싸우고 시비 걸고 뭐 이런 이유가 벤치 멤버들이었지 현대적인 식스맨의 개념을 만든 것도 레드 아우백 감독이거든요. 예. 우리가 프랭크 램지를 NBA 최초의 식스맨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펜 라일리 감독 같은 경우는 80년대는 레이커스를 통해서 공격농구 막 이끌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진짜 무명이라서 그 구단주가 감독이 잘리고 임시 감독을 할 때 걔가 누군지도 몰랐을 정도의 무명이었는데 레이커스의 공격농구를 이끌었잖아요. 뉴욕 가가지고는 또 마이애미 가가지고는 리그의 대표적인 수비농구. 예, 우리가 중계할 때 그 재미없었던 농구를 만든 게 펜 라일리 아닙니까? 80점대 더 득점하는 거. 예, 그리고 그렉 포포비치. 90년대 수비 농구 하다가 지금 트렌드에는 공격 농구인데 공격 농구 그 모션 오펜스 그 80년대 한참 대학 농구에서 유행했던 모션 오펜스가 지금 다시 득세하는 거는 예. 스티브 커 그 제자인 뭐 이런 사람들의 모션 오펜스가 성공을 하면서 예, 지금 대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명장은 트렌드를 잘 읽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혹시 그 덴토니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트렌드 덴토니 감독 선도는 했지만은 우승을 못했잖아요. 우승을 못한 게 아쉬워요. 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장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보고 보면 덴토니 감독이 사실 보면은 공격에 영향을 미친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 듀크 대학도 보면 덴토니의 공격 진짜 많이 채용을 해서 나중에 사실 마이크 시옵스키가 덴토니 만나서 저는 더 좋아진 감독이 됐다고 보고 그 덴토니와 함께했던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와서 공격농구 펼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끄는 감독이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 감독은 좀 잊혀질만 한데 성적까지 내면은 이제 위대한 감독 15인에 드는 거지 뭐. 자, 소닉이 볼 때 좋은 감독의 덕목은 뭐예요? 명장의 덕목. 일단 유연성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가진 거보다 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선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덴토니 감독은 저는 휴스턴에서 모습 보고 되게 더 좋게 보게 됐거든요. 제일 빠른 농구 했던 사람이 휴스턴에서는 제임스 하든, 크리스 폴 데리고 제일 느린 농구 하면서 수비 굉장히 강화시켜서 또 아예 180도 다른 농구를 했거든요. 그런 점도 되게 대단하게 보고 저는 이제 부데놀저 감독
지금 피닉스 옛날 미러키 감독 좋아하는데 미러키 벅스가 부데놀저 오기 전에 7번 시드 정도 하는 팀이었고 그 4팩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팀이 어떤 수비를 하는지 볼 때 턴오버 유발 수치, 그 수비 리바운드 비율, 뭐 자유투 얼마나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미러키 벅스가 그 전에는 이제 뺏는 팀이었어요. 턴오버 유발 3위로 하면서 수비 리바운드 29위. 그 리바운드보다 이제 앞에 나가서 뺏는 팀이었고 되게 느린 팀이었거든요. 근데 부데놀저 감독이 오면서 선수 딱 한 명 영입하고 팀 컬러를 이제 확 바꿔서 수비 리바운드 1위 팀으로 만들고 턴오버 유발 거의 안 하는, 그러니까 기다려서 막는 팀으로 바꿨어요. 그 영입한 선수가 브룩 로페즈인데 거의 뭐 리그 퇴출 위기까지 갈 정도로 가치가 없어서 3밀리언 아마 바꿔서 영입된 그 선수인데 그 선수가 리바운드는 못 잡는데 박스아웃은 너무 잘해서 그 선수 가면 수비 리바운드가 거의 1등 돼요. 근데 그 선수가 가면서 이제 이 브룩 로페즈 뒤에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쿤보, 아데토쿤보 이 선수가 그 박스아웃 뒤에서 이제 수비 리바운드 잡아서 이제 뛰는 걸로 미러키 벅스가 페이스 20위에서 페이스 2위 팀까지 속공팀이 되고 쿤보는 이제 백투백 MVP가 되면서 미러키 벅스가 거의 정규 시즌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트렌드에 영향을 미쳐갖고 그 지금 클리블랜드 맞아요. 모블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슛 없는 빅맨들은 쿤보 같이 하려고 이제 코스트 좀 배워서 나오고 느려 터진 선수들은 이제 잭 이디 같은 선수 그런 선수들은 그 취업 준비생 할 때 저기 브룩 로페즈 같이 제일 늦게 3점 넘어와 던지고. 쏘는 그 3점 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트렌드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 경우고 감독 효과 제대로 본 거죠. 이제 미러키 벅스는 7위 하다가 그 3밀짜리 선수 영입 하나 해가지고 대박 나서 컨텐더가 된 거니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많이 쇠락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동부를 뭐 주름 잡는 강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감독 효과 제대로 본 경우 저는 이런 감독들 좋아하고 대신에 이제 피닉스에서는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나이도 많고 듀란트가 나이도 많고 쿤보가 됐다가는 바로 저기 도가니가 나가기 시즌 때문에. 초반엔 좋았는데 근데 애틀란타 때는 또 아예 또 다른 농구를 했었어요. 이게 아기자기하게 패스하면서. 근데 같은 성공을 또 다른 환경에서 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선수 활약도 루키 때 못했고 뭐 말년 때 못했고 뭐 전성기 때 잘했고 뭐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그때 잘했고 이때 못했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감독도 그냥 오버올보다는 어느 시절에 어떤 감독이 내가 생각하는 명감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자, 그럼 요 대목에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하의 감독들도 있지 않나요? 떠오른 사람 있습니까? 연길이원. 저는 대학 농구에서 막 잘했는데 들어온 감독들 다 실패하거든요. 예. 대학 농구 NCAA에서 넘어와서 완전 다른 세계거든요. NBA는 그런 감독들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감독들이 또 대학 들어가서 또 성적을 내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개를 성적 낸 감독들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리 브라운은 둘 다 우승시켰으니까 대단한 감독이죠. 아까도 뭐 가진 거보다 성적을 더 잘 내는 거 이거 하면 레리 브라운이거든요. 뭐 LA 클리퍼스도 심지어는 플레이오프 갔고 뉴저지 네츠도 심지어는 플레이오프 갔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 대단한 감독이라고 보고 또 부데놀저가 지금 말했는데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게 부데놀저의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사람들이 지금 감독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케니 애킨슨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 부데놀저가 지금은 저는 그 훌륭한 감독은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부데놀저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소리. 아쉬웠던 거는 닥 리버스 감독 같은 경우에 아무도 기대 안 하고 박살나면은 올려놔요. 그 클리퍼스도 폴 조지 레너드 없던 시절에 저기 별 기대 안 했을 때 성적을 내더니 와서 이제 플레이오프만 가면 이제 뒤집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습니까? 이분도 올랜도에 있었을 때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는 좋은 소리 못 듣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맞는 상황이 있고 안 맞는 상황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폐허 위에서 이제 저점을 올려주는 감독이 있고 고점이 좀 올라가야 될 상황에서 좀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구단이 좀 잘 가려서 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애킨슨처럼 부데놀저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는데 이거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애킨슨 위에 올라가면 부데놀저 위에는 그렉 포포비치가 있습니다. 그렉 포포비치의 또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감독을 하고 있죠. 그렉 포포비치가 처음으로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던 게 캔사스 대학이에요. 1986, 87. 그때 감독이 레리 브라운. 네, 레리 브라운의 제자들도 지금 그 NBA에서 많은 감독을 했죠. 네, 코칭 트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같이 했던 뭐 덕모도 있고 덴버에 그리고 레리 브라운 위에는 딘 스미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딘 스미스 감독의 또 제자들 중에 4명이 명예전당에 올랐어요.
엄청난 감독이죠. 근데 이 딘 스미스를 키운 감독은 누구냐? 캔사스 대학의 포그 앨런이라는 감독이 1952년도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 포그 앨런 감독 위엔 누구냐? 포그 앨런의 첫 번째 감독이었던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만든 사람의 제자들이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어진다라는 거지.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야, 그걸 어떻게 다 알아보? 네. 그게 난 오늘 신기해. 고대사 얘기하는데 고대사 얘기가 나오네. 신기해. 그러니까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농구를 만들고 그로부터 뿌려진 씨들이 지금 NBA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대학 농구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들이 농구의 발전을 영향을 했고 특히 포그 앨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농구의 아버지를 흔히 네이스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농구 코칭의 아버지는 포그 앨런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NABC라고 그 내셔널 애소시에이션 오브 콜레지 바스켓볼 그 코치스 이걸 만든 사람이 그 포그 앨런인데 바이블 같은 농구 저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NABC가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농구 전술책의 절반은 아마 거기서 출발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농구가 이만큼 흥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최 의원,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도 많이 책을 봤겠지만 코칭 관련 책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죠. 예. 근데 처음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보면서 조금씩 깨쳐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재미없어요. 내가 후배들한테 재미없지만 읽어라 얘기하지만 그거를 읽는 애들은 완전히 발전을 하는 거고 재미없어서 뿌리치는 애들은 뭐 거기서 그치는 거지. 근데 최 의원 얘기 이렇게 들으면 우리나라 그 KBL 지도자들이 최 의원만큼 그런 코칭 관련 책들 많이 봤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예전에 90년대 말에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전 세계 코치의 절반 정도가 존 우든이 쓴 프랙티컬 모던 바스켓볼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75%가 프랙티컬 모던 바스켓볼은 아니라 딘 스미스 감독의 멀티플 오펜스 앤 디펜스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감독이 대부분이고. 근데 사실 그 두 개가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었어요. 한글본으로. 근데 실제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가지고 계신 분이 꽤 있는데 지금 지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 절판이 돼가지고 더 안 나왔거든요. 절판돼서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근데 번역이 사실은 근데 깔끔하지 않아서 원본을 저는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그 정도로 그 두 사람의 그 영향력이 크고 그 책을 넘는 책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또 되게 아쉬워요. 지금 뭐 우리가 명장이라고 하는 마이크 쉽스키 같은 경우는 전술책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막 플렉스 오펜스라든가 뭐 셔플 오펜스라든가 이런 거 벌써 몇 년이야? 수비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블리츠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뭐 개념이나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딘 스미스에서 따온 거고 이런 거니까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2001년도 파이널이 그 레리 브라운하고 필 잭슨이 붙은 거잖아요. 그때 2차전 때 거의 박살나던 경기를 따라잡은 게 그 레리 브라운의 런앤 점프라는 풀코트 프레스였거든요. 그게 멀티플 오펜스 앤 디펜스에 나와 있는 수비예요. 그걸 썼어요. 그걸 써서 내 스승님에게 자랑스러운 거리를 하나 안겨줬다 이렇게 레리 브라운이 얘기했을 때 필 잭슨 감독은 그랬거든요. 나는 그 수비를 깨기 위해서 스털링 오펜스의 대표적인 포커너 오펜스를 썼다. 포커너 오펜스도 딘 스미스의 멀티플 오펜스 앤 디펜스에 나오는 수비예요. 대표적인 딘 스미스의 전술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전술 막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저는 책으로 하나 보면서 기초를 쌓는 거 그걸 보면은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책을 등한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 아쉬운 감독 아까 얘기했을 때 한 명 얘기하려다가 했는데 시카고에 지금 빌리 도노반 감독 제가 웬만하면 감독 탓을 잘 안 하는데 빌리 도노반 감독은 제가 한번 다른 팀이지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시카고 경기를 저도 많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선수들을 왜 그렇게 쓰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잭라빈 기용하는 것만 봐도 이 선수는 드리블을 3번 이상 치면은 고장나는 선수인데 이상하게 탑에서 자꾸 핸드오프 시켜서 진입을 시키고 자꾸 드리블을 시키고 막 패스하게 하고 그냥 단순하게 공부 좀 뺏고 그냥 약간 디코이 액션을 쓰거나 아니면 뭐 점프 슈터로 쓰거나 링커로 쓰면 충분히 좋은 선수인데 물론 이번 시즌 효율은 잘 뽑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용도 많고 솔직히 패트릭 윌리엄스도 다른 감독이 키웠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부세비치가 수비하는 것만 봐도 빌리 도노반 감독님이 탱킹을 위해 오신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목적이 다른 데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에서 성공한 감독들이 NBA 감독 TCP한다. 대표적인 얘가 빌리 도노반이죠. 2연패하고 플로리다 대학을 2연패로 시키고 왔는데 별비가 없죠. 네. 이거 왜 그러지? 그 근데 이유가 대학 농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선수를 내가 뽑아서 내가 쓸 수 있어요. 근데 NBA는 그럴 시스템이 안 되죠. 단장이 뽑아준 선수를 데리고 써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드래프트나 아니면 FA로 영입해서 이렇게 감독이 원하는 구미에 맞는 선수를 다 데리고 온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감독의 달라요. 역량 중에 하나가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뽑아서 절묘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빌리 도노반의 그 철학이 대학 농구에서 철학은 이 사람이 그 릭 피치노의 제자거든요. 풀코트 프레스 그다음에 지역 방어였는데 이게 안 맞는 NBA는 전혀 안 맞는 그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철학을 버리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뭐 잘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OKC 감독을 또 몇 년 해가지고 그땐 사실 악평은 안 들었었고 마지막 해 이제 크리스 폴 들어오고 이제 웨스트브룩 폴 조지 보내고 약간 탱킹 할까 말까 요런 상태에서 또 성과를 냈어요. 이런 분도 약간 뭐랄까 잘 맞는 환경이 있는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리 브라운 감독 같은 경우에도 뉴욕 닉스에서 힘도 못 쓰고 무너졌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탑에서 좀 밀어주는 포인트거든요. 마크 잭슨, 뭐 천시 빌럽스 이런 선수들이 밀어주면 이제 플로프 액션 그 슈터가 이제 동네 한 바퀴 뛰는 요거를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인데 뉴욕 닉스에서는 그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말 크로포드한테 밀라고 화내고 뭐 이런 거 잡히고 했었거든요. 그 잘 안 어울리 크로스오버 달인인데 잘 안 어울리죠. 근데 빌리 도노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선수진이 좀 약해지고 웨스트브룩 없어지고 SGA 그 2년차 때 요럴 때는 이제 자기 입맛대로 좀 돌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성적 자체가 웨스트브룩 마지막 있던 시즌보다 제가 알기로 승률이 조금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혀 기대 안 했을 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감독이라는 존재의 평가가 환경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농구는 뭐 메이저리그에 비하면 게임 수도 메이저리그는 162경기, 네네. 농구는 82경기잖아요. 경기 수 대비 연봉은 농구팀 감독 연봉이 더 세잖아. 그죠? 그만큼 농구는 이게 감독의 이 두뇌에 의해서 몇 초 안에도 승패가 나뉘어진단 말이죠. 농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감독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스포츠예요. 중 네. 하나거든요. 작전 시간도 그만큼 많고, 맞아. 네. 경기도 많고. 야구 감독은 뭘 하겠어? 뭐 홈런 사인을 내서 되겠어? 뭐 하겠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예를 않거든.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좌익수에 있는데 막저쪽 안 되거든. 내야로 들어오라 이런 안 뭐 시프트 할 수는 되거든. 있겠지만 어.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어. 농구는 가드가 뭐 센터 막아야 되는 상황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도 나오고 감독이 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난 다른 종목보다 농구는 그야말로 감독의 목표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철학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지 뛰지. 감독도 딴 데 보고 선수는 딴 데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겠냔 말이지. 난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의 요구된 덕목 중에. 농구 감독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은 게 픽 받고 트레이드 되신 감독님도 계시잖아요. 네, 당대박스 감독님.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를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농구 감독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공인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가 감독이지만 특히나 농구는 더 그러지 않나. 당연히 중요하죠. 예. 그죠. 그리고 농구라는 게 이게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단장과 그 궁합이 잘 맞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단장이 그 수학자 출신, 통계학자 맞아. 출신인데 맞아. 감독은 그런 농구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현해 줄 수 있는 감독과 궁합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인연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도 인연이 있어야 되지만 팀과 선수, 감독과 선수 이런 어떤 합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도 직장생활 다 해봤지만 상사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 능력치도 제가 볼 달라지지만. 때는 느바비큐도 PD가 우리랑 잘 맞아서 또 잘. 그러니까 해서. 이런 것도 궁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구독자가 별로 안 좋아하네.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세상에서의 중요한 덕목이 그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인연 이런 건 사실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래서 어른들이 인연이라는 얘기를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 보는 재미도 있어. 그죠? 그리고 또 감독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주시면 아까도 지금 그 다른 얘기는 지금 보면 유럽 감독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 이것도 트렌디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조르디 페르난데스 스페인 출신이고 다르코 라야코비치 이 감독도 그렇고 예전에 어시스턴트 코치에는 지금 수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유럽 농구가 그만큼 그
미국 농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를 코치로만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독이 되려면 그 감독의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고 또 선수들과 호흡을 어떻게 맞추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장하고도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클리블랜드가 그 파이널에 나갈 때 보면은 이만 샴퍼트 그리고 그 제이알 스미스 데려오면서 분위기 반전해가지고 플레이오프 나갔었고 레리 낸스 주니어 데리고 오면서 또 플레이오프 한 번 더 나갔거든요. 감독이 원하는 농구를 할 수 있게 단장이 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예. 이름값만 데리고 와가지고 막 망한 경우 되게 많잖아요. 슈퍼팀 꾸려놨는데 우승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실제 우승하는 것보다. 그런 거 보면은 감독하고 단장 궁합 되게 중요해요. 예. 예전에는 막 그 감독이 단장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레더 오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뽑고 자기가 쓰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업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형 단장들은 감독이 원하는 구미의 선수를 데려오면 되고 뭐 통계학자 출신 단장들이면은 통계 잘 이용해가지고 이 감독에게 어떤 선수가 필요하겠다 해서 데려오면은 저는 성적을 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맞춰지면 명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성적을 못 내면은 뭐 잘려야지 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해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거기에 합당한다고 보고 나가서 싸우는 그 장수들한테 필요한 무기를 사다 줘야 되잖아. 단검 잘 쓰는 사람한테 장검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갈벨님. 그 말씀하신 거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시즌 뉴욕도 아마 그 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 적절한 영입을 잘 해와가지고 지금 동부 3등에 9연승을 아마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팀도 이제 티보즈가 수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티보즈 감독에 맞춰서 미칼, 아누노비 데려오고 그리고 또 이제 타운스 이번에 대형 트레이드 있었잖아요. 그 느바비큐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해서 데려와서 좋은 성적을 뽑고 있는데 이 팀 농구하는 거 제가 잠깐 보니까 되게 티보즈 팀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수비적으로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선수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구에 맞춰서 윙들을 데려온 게 잘 맞는다고 봐서 단장과 감독의 궁합 저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닉님은 뭐 슈퍼스타들이 감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있죠. 제가 현역 시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시 빌럽스랑 스티븐 애쉬인데 둘 다 뭐 하는지 모를 농구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평생 먹을 욕을 선수 때 안 먹었던 욕을 다 몰아서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시스템으로 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아마 좀 선진화가 돼서 스타 출신 감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무래도 스타 플레이어들 양복에 그렇게 멋있게 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다음 세대들은 스타 플레이어 감독도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책 봐야 된다. 전술책 원어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농구는 선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어떤 철학과 어떤 스타일로 팀으로 이끌어가느냐. 가까운 곳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농구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농구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저 감독 스타일에 변천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 지켜보는 거. 그렇게 보면 NBA가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감독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좋은 감독 되게 어렵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결과물 안 나오면 또 쌍욕을 먹는 거고 선수 때 잘해도 지도자 잘못하면 또 박살 나는 거고. 잘 삽시다. 자, 농구 감독 얘기해봤습니다. 자, 33화 마치겠고요. 어쨌든 갈블리님 지금 3번 저 녹화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밖에서 볼 때와 막상 마이크 앞에서 농구 얘기할 때 그 느낌의 차이는? 사실 촬영 오면서 약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별로 재미없구나. 첫 회차 때 약간 초반에 살짝 얼어 있었다가 후반부터 입이 풀려서 너무 저 혼자 말을 많이 하다 간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하다 갔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팬들이 또 마음을 다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팬들에게도. 클리블랜드 팬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이번 시즌 뭐 6월 달까지 농구 보는 걸 목표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우승하고 클리블랜드 여행 같이 갑시다. 저희가 이제 오늘 3회 걸쳐서 뭐 클리블랜드 얘기하고 르브론 얘기도 했는데 다음에는 오클라호마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국내 오클라호마 팬들이 얼마나 좀 있을까요, 최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클리브랜드 15명이면 이제 오클라호마 한 17명? 17명? 더 많아?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더 같아요. 적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13명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힘겹게 오클라호마 팬을 한 분을 영입을 했어요.
다음 회차 때는 그 오클라호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34회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